지난 80년간 암치료는 하나의 가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이 효과를 잃으면 암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유전적으로 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항암화학요법, 면역치료, 항체치료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암세포가 약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약이 암세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면요. 한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현대, ADM 바이오, 현재 페네트리움, 바이오사이언스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진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가짜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세계 최초 신약 페네트리움은 인류가 암과 싸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십 년 만에 최대 종양학적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약의 과학적 근거, 전임상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임상 전략을 살펴봅니다. 페네트리움을 이해하려면 먼저 암이 왜 치료하기 어려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형 종양은 세포의 기질, 즉 ECM이라 불리는 조밀한 구조적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기질은 암 관련 섬유화 세포, 즉 CF가 만들어냅니다. 종양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세포들을 이용해 요새를 쌓는 것입니다. ECM은 갑옷처럼 작동합니다. 면역세포, 항체, 항암 약물이 암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을 투여할 때마다 ECM은 더 단단해집니다. 종양을 죽이지 못한 치료를 반복할수록 장벽은 더욱 두꺼워집니다. 종양 전문의들은 이것을 약물 내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ADM은 이것을 가짜 내성이라고 재정의합니다. 암세포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치료 주기마다 두꺼워지는 벽 뒤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의학계는 이것을 콜드 종양이라고 부릅니다. 면역치료에서 핫 종양과 콜드 종양의 구분은 치료 성패를 결정합니다. 핫 종양은 T세포가 침투해 있어 면역 시스템이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는 핫 종양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콜드 종양은 다릅니다. 섬유화된 ECM에 둘러싸여 있어 T세포가 물리적으로 종양 내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면역 관문을 아무리 풀어줘도 면역세포가 암에 도달하지 못하면 치료는 실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고형암에서 면역치료 반응률이 30에서 40%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나머지 60에서 70%의 환자들은 콜드 종양을 갖고 있습니다. 약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달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콜드 종양을 뜨겁게 바꿀 실질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페네트리움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작동 원리는 우아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페네트리움은 종양 주변에 단단해진 세포의 기질을 선택적으로 부드럽게 만듭니다. 암 관련 섬유화 세포가 만들어낸 섬유화 장벽을 해체해 면역세포, 항체, 항암 약물이 암에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통로를 복원합니다. 핵심은 페네트리움이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세포 독성 약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다른 치료제들이 실패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합니다. 군대가 마침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새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유효 성분은 니클로사마이드로 60년 역사를 가진 구충제입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문제는 항상 생체 이용률이었습니다. 니클로사마이드는 사실상 불용성이며 치료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간에서 분해됩니다. 페네트리움은 독자적인 유무기 하이브리드 약물 전달 시스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존 니클로사마이드 제형보다 흡수율이 43배 높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2025년 미국 암연구학회 ACR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전임상 데이터는 놀랍습니다. 치료 옵션이 가장 적은 가장 치명적인 유방암인 3중음성 유방암에서 파클리탁셀 항암화학요법 단독으로는 종양이 4.55%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폐전이가 115%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이 암의 전이를 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네트리움을 파클리탁셀과 병용했을 때 종양 부피는 36% 감소했고 폐전이는 85.78% 감소했습니다. 이 병용요법은 단순히 암의 확산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항암화학요법의 전이 촉진 효과를 역전시켰습니다. 항PD-1 면역치료와의 병용에서는 면역치료 단독에 비해 종양 부담이 48.3% 감소했습니다. 단독 요법 그룹에서 나타났던 폐전이가 병용 그룹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이가 제로였습니다. 베바시 주맙 항체 병용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합니다. 베바시 주맙 단독으로는 전이를 33% 억제했습니다. 페네트리움을 킬로그램당 100mg으로 병용했을 때
폐 전이는 0%로 떨어졌습니다. 면역 조직 화학 검사를 통해 전이를 촉진하는 두 핵심 분자인 MMP9과 VEGF의 발현이 병용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페네트리움이 분자 수준에서 ECM을 정상화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개의 유선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인간 유방암의 생물학적 특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독요법의 21%에 비해 1차 종양이 38.7% 축소됐습니다. 전이성 림프절에서는 최대 79%의 종양 부피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치료 3일 만에 종양 내부 괴사가 관찰됐으며 반복 투여와 함께 확장됐습니다. 종양이 내부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유방암을 훨씬 넘어섭니다. 가짜 내성은 세포의 기질에 의해 유발되고 사실상 모든 고형 종양이 ECM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페네트리움의 메커니즘은 종양 종류에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특정 암 돌연 변이를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모든 고형암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구조적 방어를 표적으로 합니다. 이는 ECM이 가장 두꺼운 암이자 5년 생존율이 10% 미만인 췌장암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립선암, 비소세포 폐암, 담관암, 대장암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대 바이오사이언스는 췌장암, 전립선암, 담관암을 개발 중입니다. 페네트리움 바이오사이언스는 머크의 블록버스터 면역 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와의 병용으로 3중음성 유방암과 전이성 폐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2025년 한국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페네트리움의 가능성은 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양에서 가성내성을 유발하는 세포의 기질 기능 이상은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활막 조직이 섬유화되어 판누스라는 파괴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에서는 섬유화 병변이 수초를 손상시킵니다. 크론병에서는 장내 섬유화가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건선, 크론병 등 4대 주요 자가면역 질환에서의 페네트리움 전임상 데이터는 정상 면역 기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병리적 ECM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나 생물학적 제재와 같은 기존 자가면역 치료제는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환자를 감염과 암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페네트리움은 면역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구조적 병리를 표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확보된 인체 안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상을 건너뛰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상 임상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임상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학과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뉴캐슬 대학교의 존 아이작스 교수가 페네트리움 임상 설계팀에 합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의 프레더릭 밀러드 교수도 글로벌 임상 전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이 준비 중입니다. 3중음성 유방암과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페네트리움 플러스 키트루다 병용 임상은 2025년 12월 한국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회사는 현대 ADM 바이오에서 페네트리움 바이오사이언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회사의 전체 미래가 이 단일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됐다는 선언입니다. 전립선암 일상 임상시험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창욱 교수의 주도 아래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곧 있을 임상 데이터가 전임상 결과를 뒷받침한다면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80년간 종양학은 약물 내성을 암세포의 고유한 특성으로 다뤄왔습니다. 페네트리움은 내성이 주로 구조적 문제이며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 해결책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5년 생존율 8%의 악명 높은 췌장암에 약물이 종양에 마침내 침투할 수 있게 되어 치료 가능해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3중음성 유방암 환자들에게 독성 항암제 이외의 실질적인 선택지가 생기는 것을, 면역치료가 30%의 환자가 아닌 대다수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암 사망의 90%를 유발하는 전이가 암세포가 퍼지도록 돕는 기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억제되는 것을. 물론 이것은 암의 완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 ADM은 2026년 3월 주주총회 승인 이후 공식적으로 페네트리움 바이오사이언스로 이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회사의 정체성 전체가 이 단일한 세상을 바꿀 플랫폼에 걸려있다는 선언입니다. 2026년 이후 페네트리움이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전 세계가 주목할 것입니다.